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 보충제,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죠. 그래서 보충제의 성분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웬만하면 보충제로 때우기보다는 음식으로 잘 드시라고, 음식으로 먹는 게 더 좋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을 먹는다거나 오메가3를 챙겨 먹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그냥 챙겨 먹는 보충제는 말 그대로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 때우는 면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영양소 자체가 양리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고용량으로 먹을 때 그렇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는 그거를 이용해서 치료에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으로 충분히 먹을 수가 없을 때는 주사를 하기도 하는 거고, 양파의 케르세틴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케르세틴은 항산화제를 만들죠. 세포를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맞서 싸우기도 하는데, FDA나 유튜브에서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저는 얘기를 그래도 할게요. 코로나 치료제라고 한 적은 없고, 바이러스랑 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가 중얼거리듯이 한번 읊어봤고요. 근데 이 양파 한 개에는요, 케르세틴이 약 45mg 정도가 들어있어요. 반면에 케르세틴 보충제, 필로소피 케르세틴이라고 한다면 보충제 하나에, 캡슐 하나에 250mg의 케르세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따지면 캡슐 하나가 양파 5개 반을 먹는 거랑 같은 양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보충제가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 갔는데 하루에 양파 5개씩 먹으라고 처방을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럼 보충제가 더 낫다는 거냐? 예, 물론 그건 아닙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형태의 그 케르세틴 글루코사이드가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양파를 먹을 때는 그 양파에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 양파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우리 과학자들이 다 이미 밝혀낸 것도 아니고,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함께 먹었을 때 양파에 있는 다른 성분들과 그 비율로 먹었을 때 그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약초나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을 때는 그 온전하게 그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게 특정 영양소만 추출을 해서 만든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특정 영양소만 추출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산삼을 먹었다고 하는데, 먹고 뭐가 좋아졌다고 하는데, 산삼의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가설을 세운 다음에 사포닌을 추출을 해서 이중맹검 시험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없다를 따지다 보니까 이 연구 디자인이 현실 세계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환경에서 연구가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환경인 거죠. 오히려 더 과학적이라고 하는 연구 디자인이.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인삼의 사포닌 말고 다른 성분들, 아니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거를 관찰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음식을 온전히 먹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비타민 C로 예를 든다면 비타민 C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사과를 먹으면 함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비타민 C를 먹게 됩니다. 비타민 C는 단순하게 아스코르빈산만을 갖고 비타민 C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연에 들어있는 비타민 C를 얘기할 때는 다른 플라비노이드를 이야기하고 비타민 C를 감싸고 있는 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포닌만 추출해서 먹는 것보다는 산삼을 뿌리째 먹는 게 더 낫다는 그런 거예요. 심지어 산삼이랑 인삼도 다르잖아요. 이게 토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영양소만 공급하는 그 틀로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집어넣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 식물이 자라면은 그걸 온전한 식물로 보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박테리아, 미생물, 곰팡이 균들과 함께 모든 것들이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그거를 통해서 자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내놓은 음식과 실제로 자연이 내놓은 음식과 공장식
사육이나 아니면은 재배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음식은 또 다른 거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또 정제를 해서 가공식품을 만든 거는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음식으로 먹는 게 무조건 낫다는 거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시보를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할 때, 시보는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하는 거죠. 스몰 인테스티나 박테리얼 오버그로스라 그래가지고 소장에 있으면 안 되는 균들이 과증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장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마늘의 식이섬유 때문에 마늘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시보 환자들은 저포드맵 식단을 권하죠. 자, 그럴 때는 마늘의 알리신만 추출한 보충제를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그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신의 보충제가 없다고 해서 시보를 물론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하려고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보 때문에 기능의학 병원에 갔더니 노르믹스 항생제를 처방했다. 기능의학 병원은 약을 처방하지 않는 병원인 줄 아셨나 봐요. 영양제만 처방하는 병원인 줄 아셨나 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때로는 이 의약품을 처방하는 게 잘 사용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친 신뢰로 인해서 약품이 남용되는 게 문제지,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만든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들이 좀 오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죠.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약을 만들어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하다가 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류의 역사를, 우리 태초부터 인류가 역사와 함께한 게 약이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아플 때 빨리 낫게 해주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구지만 고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픈데도 진통제 안 먹고 참으려고 하는 분들, 열이 조금만 나도 해열제 먹는 분들, 소염제 좀만 문제가 있어도 소염제 찾는 분들, 위장도 안 좋고 간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남용을 하지 말자는 거지, 약은 절대로 배제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충제도 그냥 생긴 게 약처럼 생겼으니까, 물론 가공식품이긴 해요. 근데 약처럼 생겼으니까 무조건 절대 안 먹고 자연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 아니면 또 불신이 너무 깊어가지고 지혜를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비판하고 현대의학에 불신을 심어주려는 게 제가 환자혁명을 책을 쓴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로운 의료 소비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본인의 건강 문제만큼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본인이 직접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거지, 극단적인 한쪽을 택해서 극단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